반환수 시절은 아니고요. 그렇죠. 인투TV 제9회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서구 현안인데요. 인천의 현안이기도 하고요. 수도권 대체 매립지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문제가 답보 상태에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박남춘 인천시장님과 경기도지사가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제목은 공정사회와 자원순환 인류도시를 위한 공동 합의문인데요. 합의문을 설명하고 아무튼 이제 그 매립지의 어떤 해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왼쪽에는 우리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님 모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른쪽에는 서구 오리지구연합회 백진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광호 차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그 두 시장님하고 경기도지사가 합의문을 발표하게 됐잖아요. 주된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먼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은 2025년에 공동 매립지로 쓰고 있는 현재 3-1 공급까지를 종료하자라고 네. 하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대체 매립지 조성을 네. 발생지 원칙에 따라서 네. 매립은 쓰레기를 만든 곳에서 바로 폐기를 하고 매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발생지 원칙을 지키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한 거고, 근데 대체 매립지는 그러면 조성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대체 매립지 조성을 단순하게 이제 기존에 있는 매립 형태가 아니라 소각제로 바꿔서 네. 매립할 수 있게끔 하는 친환경 방식으로 네. 매립을 추진하자 이런 내용인데,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 환경부의 역할을 촉구했다는 겁니다. 사자 협의 중에서 이제 공동 매립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자 협의 이후에 환경부가 거의 뒷짐만 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하고 경기도가 환경부를 상대로 해서 네. 대체 매립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전달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자 합의에 따르면 이제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역할에 있어서 환경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 똑바로 좀 해라, 네, 제대로 좀 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요 문제를 이제 사실 이해관계가 가장 얽혀 있는 게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대표님, 네, 그죠? 이 발표가 있고 나서 네. 주민들의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실 그렇습니다. 예전에 2016년도에 매립지가 종료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기대감이 많았는데 그 약속이 깨지고 유정복 시장 때 연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는 인천시 자체가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네. 지금은 인천시가 2025년 매립 종료를 선언을 하고 네. 대체 매립지와 인천시 자체 매립지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그 네.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천시가 이렇게 요번에 그 의지를 확고하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죠. 전반적인 좋게 평가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죠. 이제 꼭 2025년대 종료하겠다. 이게 주민들의 이제 갖고 있는 미심이죠. 예. 그러니까 당초 약속대로 당초 약속. 2025년도에 무조건 종료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광호 차장님 이렇게 그 사자 합의는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경기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사자 중에 이자는 빠지고 인천과 경기만 이렇게 합의를 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된 원인과 배경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 저희도 그 보도된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이게 원래는 환경부는 빠지더라도 네. 서울시 박원순 시장하고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하고 박남춘 인천시장 셋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법을 찾자라고 해야 되는 건데 나도 네.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는 이 두 지자체가 추진할 때까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경기도와 인천시가 이제 자체 매립지, 대체 매립지 추진하자고 한 건데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을 보면은 대체 매립지, 자체 매립지를 추진할 수 있는 곳은 경기도하고 인천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가 경기도하고 인천시에게 우리도 자체 매립지 자체는 어렵지만 서울시와 경기도가 서울 시민들의 매립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달라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 있다는 거죠. 서울시나 환경부나 똑같이 완전히 뒷짐 지고 있는 뿐만 아니라 튕기고 있는 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지사나 인천시장은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다, 기다릴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둘이 이제 협약을 한 거라고 이제 공동선언을 이제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서울시는 정말로 대체 매립지 조성할 자체 매립지 조성할 곳이 없나요? 없죠. 예, 없죠. 아, 그래요? 예. 서울시도 이제 다 예전에 그 난지도 매립지 이후에 네.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수 있는 아니 곳이 그러면 없고. 난지도 네. 이후에 자체 매립지 조성할 곳이 없으면 오히려 서울시가 더 급한 거 아닌가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서울시가 더 급해야 되는 건데 네. 이제 서울시는 이제 경기도나 인천에다 만들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보상해주고 조금 지원해주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 매립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시가 이제 인천이나 인천 시민들한테 조금 보상을 해주고 돈을 지원해주면 된다라고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네. 근데 반면에 경기도하고 인천은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유, 굳이 그럴 필요 없죠. 네. 서울시 쓰레기를 굳이 인천, 경기도에서 뭐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네. 매립지는 발생지 원칙에 따라서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네네. 해결해 주려면은 네. 결국은 이제 서울시나 환경부가 적극 나서야 되는데 네. 뭐 뜨뜻미지근한 거죠. 근데 한간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어떤 이제 뭐 다음 내년에는 총선이 있고 네. 그다음에 대선이 있는데 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 단체장들이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단체장들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선거 일정 놓고 보면 내년이 총선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2년 뒤 2022년도가 5월 달에 저기 했으니까 3월 달에 대선이고 6월 달에 지방선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선거 일정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인천시장은 대권 후보는 아니잖아요. 근데 서울시장하고 네. 경기도지사는 대권 후보거든요. 모든 총선과 네. 대선에 네, 네.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하는 곳이 인천 시민들의 민심이에요. 인천 네. 시민들이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대권 후보의 향방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뭐 민주당 내 그 경합 후보 둘이 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있는데 아. 인천을 붙잡아야지 자기 대권 후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 이광호 네. 차장님 얘기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남춘 시장을 제외한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지사는 대권 후보고. 그렇죠. 그죠? 예, 예. 박남춘 시장은 아니고요. 그렇죠. 아니라고 이제 하는 거고. 아유, 박남춘 시장은 그래요? 다음 시장을 또 이제 하시지. 아무튼 대선을 하실 대선이 아니라 그렇죠. 재선에 네, 더 그렇죠. 무게가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그럼 전략적인 선택이다. 그러면 그 경기도지사와 이번에 박남춘 시장의 그 합의문 발표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전략적 포석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인천시의 전략적인 포석이라기보다는 경기도의 전략적 포석이죠. 경기도의 포석이다. 인천 시민들의 민심을 네. 서울시장이 살 거냐, 경기도지사가 살 거냐 이런 판단을 누군가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어제 그저께 해가지고 네. 인천시장과 경기도지사가 뭐 합의문 발표한 거로 보면은 네. 경기도지사가 행보를 먼저 앞서갔다. 아. 인천 시민들의 민심을 이제 얻기 시작할 수 있는 첫 발을 딛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 사실 이런 얘기는 사실 주민들의 반응이 더 궁금한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광호 차장님의 어떤 뭐 나름의 정치 전망 분석인데 네. 어떻게 주민들은 이렇게 해석합니까? 저희 이제 지역 주민들은 목표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정치가 네. 어떻게 되든 누가 시장을 하든 누가 네. 하든 이 수도권 매립지에서 이 지역 주민으로서 여기가 네. 이제 28년간 묵고 있고 네. 30년간 묵고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연장되지 않는 네. 그런 조건이라면 정당을 따지지 않고 사람을 네. 따지지 않겠죠. 여기 네. 종료해주는 사람, 종료해주는 정치인을 따라가겠죠. 이게 네. 이재명이 됐든 뭐 이재명 시장이 됐든 네. 박남 시장이 됐든 하지만 박남 시장이 일단 공식 선언을 하고 나간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2016년도처럼 네. 인천시하고 이제 주민들이 싸울 일이 없죠. 네. 이제 오히려 인천시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네. 예, 서울 경기 압박을 하고 저 환경부도 압박을 해서 종료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지. 일단은 지역 주민들은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거기에 목적을 갖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대표님 잠시만요. 그 사자 합의가 2016년도에 있었잖아요. 예, 그죠? 예. 있었고 그리고 그때 제가 기억으로 제가 취재할 때도 그 당시에 주민들이 예. 서구 주민들이 서구 수도권 매립지 종료 대책위를 구성해서 활동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죠? 예, 예.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렇게 대책위 활동을 하다가 예. 최근 들어서는 다시 우리 그 오류지구 연합회 대표님께서 서구
그 주민단체들에게 예, 예. 제 단체들한테 매립지 종료와 자체 매립 조성을 위한 어떤 예. 대책을 같이 하자라고 이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럼 그 당시에 그 종료 대책위하고 예. 지금 대책위는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네, 그 당시에 종료 대책위를 끌어가신 분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소통도 네. 하고 있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싸우는데 너무 버거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인천시 자체가 연장할 마음이 있어갖고 유정복 시장이 도장을 찍고 했으니 네. 그때는 힘들고 지금은 인천시가 이제 앞장을 서고 주민들이 힘을 받쳐줘야 되는 시기라 네. 이제는 인천시에다 어떤 원망이나 이렇게 핑계를 댈 수는 없고 주민들도 생각을 똑바로 가지고 이게 2025년도에 종료가 될 수 있도록 똘똘 뭉쳐서 종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 하나 외에는 주민들이 뭐 크게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건 배제되고 이제 진행합니다. 전에는 인천시 정부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었다고 갈등이었고, 하면 예. 지금은 인천 시민들과 시 정부와 민관이 중앙정부, 환경부하고 타 지자체의 갈등이라고 하는 구도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인천의 어떤 내부적인 입장은 거의 이제 동일하게 맞춰진 거고 이제 주로에게는 이제 서울시 이번에 경기도까지 합의를 했으니까 그렇죠. 서울시와 환경부를 상대로 각자 쓰레기는 각자 그 발생지에서 그렇죠. 처리하는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거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인천시 발표 자료를 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 반입량 추세를 놓고 보면 2024년 8월쯤에는 지금 3-109가 포화 상태, 네. 거의 매립이 이제 끝날 것 맞죠. 같은데, 그러면 이제 2025년 종료를 한다는 얘기는 네. 이제 반입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부터는요, 그죠? 네, 공사를 그렇죠. 안 하는 거고. 예. 그러면 인천시가 안 하겠다고 하면 반입은 안 되는 겁니까? 그다음부터?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제기인데요. 네네네. 사자 합의에 따르면은 네. 3-1 공고를 쓰고 네. 그리고 이후에 추가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독소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독도 조항 때문에 인천시에서 야 이거는 합의한 거에 따라서 네. 종료해야 된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네. 합의 내용 자체에 더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 사자 합의를 예. 깰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어떤 갈등 국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끝났어요. 3-109가 이제 끝나게 될 건데 그러면 그러면은 3- 뭐 굳이 표현하자면 209를 사용하기 그렇죠. 위해서는 예. 발주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러잖아요. 이런 행정 절차를 그러면은 인천시가 뭐 동의하지 않거나 뭐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게 있냐 이거죠. 인천시가 지금 동의하고 있지 않죠. 예를 들면 올해 2월 3월부터 해서 네. 여기 수도권 매립지 공사에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때 네. 이 안건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3-2 공구를 이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실시 설계라든지 이런 용역 발주를 하려고 하는 안건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인천시가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은 이 안건에 동의할 수 없다. 안건을 빼달라라고 네. 해서 지금 2차례 운영위원회에서 환경부나 매립지 공사는 안건을 올리려고 그랬고 인천시는 네. 그 안건을 제척할 것을 요구해서 제척이 됐는데 그건 계속 이제 시도하고 있고 네. 인천시 계속 막고 있는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그 환경부와 서울시가 밀어붙이면은 이를테면은 주민들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저지도 뭐 당연히 그럴 배제할 수 수밖에 없는 없죠. 상황이겠네요. 네, 그죠? 네, 네. 그거는 이미 네. 염두에 두고 미리 사전에 공표도 거의 하다시피 합니다. 공공연하게 이제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다. 그러니까 네. 주민 동의 없이 그 환경부나 서울시가 이제 반입을 시도한다거나 이런 행정 절차 추진하게 되면 네. 주민들은 이제 들어눕겠다는 어떤 상태인 거네요. 그죠? 제주도 입장이. 쓰레기 상태가 아주 좋은 사례잖아요. 네. 예. 네. 이거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꾸 거기를 네. 자꾸 열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매립지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에서도 꾸준히 준비는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요. 네. 그건 환경부는 뭐 모르쇠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환경부의 지시를 받고 공사가 움직인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2025년도 틀림없이 조기에 포화 상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네. 그때까지 준비가 안 될 거를 예상을 자기네들끼리 하면서 지금 3-209를 용역을 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네.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계속 막고 있는 상태죠. 이제 주민들도 도저히 용납하지 네. 못한다고 하고.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원칙은 그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이자 합의가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시장의 이자 합의가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는 얘기는 아주 좀 색다른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 수도권 매립지, 대체 매립지 문제 전령에서 박남춘 시장과 이재명 지사의 양자 합의에 대해서 그 내막과 향후 전개 과정을 좀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